안녕하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시간,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루에 한 번 나를 돌보는 시간, 셀프 가드닝입니다. 가드닝은 정원을 가꾸고 돌본다는 뜻인데요. 식집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물과 집사의 합성어로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식물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또 늘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 없는 초록의 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스르르 마음이 정화되고 한층 차분해진다는 풀멍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식물에 비유해서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는 셀프 가드닝 프로젝트를 담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자기 돌봄의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일터에 나가 하루를 충실히 살고 집에 들어와 몸을 누이는 그때, 나를 토닥이며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애썼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창밖 미세먼지와 눈의 먼지 같은 사람, 피부를 해치는 스트레스와 야근, 나를 아는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뾰족한 상처말, 예상치 못한 실수와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일주일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흐린 마음의 기후.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돌보자. 물을 충분히 주고 햇볕을 쬐이자. 시든 잎은 잘라버리고 마음의 새순을 기다리자. 인생의 대단한 결심 대신 작은 이것을 하자. 유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를 가꾸는 셀프 가드닝의 시작.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셀프 가드닝 프로젝트는 내 안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더 나은 모습의 나를 싹 틔워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가드닝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프 밸런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를 헷갈리지 말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나를 소모하는 것을 구분하자. 나를 사랑하되 타인을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를 아끼자. 모든 관계에 균형이 필요하듯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면 남이 나를 보는 시선에 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꾸만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나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내가 좋아할 만한 내 모습들을 찾아서 칭찬해주자. 남을 쉽게 칭찬하듯 나를 칭찬하자. 나 자신을 가장 멋지게 만드는 일의 시작은 나를 더 좋아해주는 것이다. 투명 망토 사용법.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는 간단하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힘을 빼는 말과 행동으로 걱정하는 척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마음의 옷장 속 투명 망토를 꺼내 곱게 씌워주자. 다른 말로 없는 셈 치자. 기억하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소홀해지기 쉬운 데다가 그 사실 자체를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조금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갖고 싶은 건 뭔지, 하고 싶은 건 뭔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차츰 늘려갔으면 합니다. 밤의 감정, 아침의 점검. 아침은 어제의 일에 대한 여러 감정이 이성적으로 정리되고 오늘의 새로운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대부분 당신을 기분 좋게 한다면 인생은 바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해도 좋다. 반대로 밤은 발상이 자유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련, 후회, 슬픔, 우울이 노크 없이 제멋대로 찾아오는 감정적인 시간대이기도 하다. 늑대 인간이 밤에만 늑대로 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지 모른다. 이 밤에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내 인생은 망했고 세상은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할 일은 편안한 면 티셔츠를 입고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짓은 순간에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문자나 말로 전하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것들이 별것 아니었고 무엇보다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의 아침밥은 맛있고 든든한 것으로 준비하자. 나라는 한 사람은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예상치 못했던 내 모습에 당황하기도 한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 나의 여러 가지 모습 또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받아들이자. 내가 알던 나,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밤의 내가 지나가면 아침의 내가 반드시 떠오를 테니. 누구나 이불킥 할 만한 사건들은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있는데요. 밤에는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밤이면 온갖 생각을 끌어안다 못해서 넘치는 그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잠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이 서서히 맑아지면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땐 저도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얼른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책 중간중간에는 셀프 가드닝 프로젝트가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침의 기록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점검을 통해 요즘 나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오늘 아침 처음 들었던 나의 생각은 무엇이고 기분은 어떠했나? 해가 가볍게 솟아올라 있어도 왠지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일상의 조정, 어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모른다. 혹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면 마음을 더 편하게 가져보자. 나를 알되 나를 규정하지 않기. 자신이 성급한 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되 성급한 사람이라 규정하지 않기. 자신이 수줍은 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되 수줍은 사람이라 규정하지 않기.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면 예상 가능한 내 모습에 대처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되는 틀에서 벗어나기 쉽다. 나를 잘 알고 있되 나의 다른 모습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어두자. 그렇게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흔히 낙인 이론이라고 하죠. 자신이 가진 약점이나 단점을 너무 크게 부풀린 나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고 단정 지어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도 일상적으로 일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기질은 인정하되 단정은 짓지 말아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가진 멋진 사람이니까요. 기분 기록. 습관처럼 혹은 업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너무 배려하느라 지쳤다면 나에게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 나의 기분을 들여다보고 기록해보자. 기록은 어떤 형식이어도 좋다. 글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다. 일기를 쓰면 하루가 정리되듯 기분을 기록하면서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나의 기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무겁고 부정적인 기분이 해소되고 좀 더 가벼운 기분의 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고민이 생기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시나요? 다음의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 상대성 원리. 팩트 1. 당신은 우주의 작고 작은 미물이다. 팩트 2. 당신 앞에 심각한 문제는 더욱 그렇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문제가 너무 크고도 특별하게 느껴질 때에는 바로 지금 눈을 감고 찬찬히 상상해보자. 내 좁고 어두워진 마음 안에서 벗어나 점점 위로 올라간다. 더 높이 올라가자.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그 아래 하나의 땅덩이가 보인다. 땅 위에 놓여있던 크고 작은 문제와 숙제들, 부담과 불안, 기쁨과 환희, 슬픔과 분노조차 모두 뒤섞여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 마침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푸르거나 하얀 하늘뿐. 자, 이제 평온한 기분으로 다시 천천히 현실에 착륙해보자. 구름 위로, 지붕 위로,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위로. 문제는 그대로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문제들보다 훨씬 커져 있다는 것을, 현실을 바라보는 한결 가벼워진 시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타인의 안전거리 유지하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또한 나의 기분대로,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멀어지기 위한 거리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앞섰을 때, 감정의 속도 조절에 실패했을 때, 혹여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을 거리, 여유와 이해, 그리고 인정의 거리이다. 예상 밖의 말과 행동이 돌아왔을 때 그를 단번에 관계 밖으로 밀치지 않을 여유. 이 사람은 왜 이럴까가 아닌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해. 그가 부족해서가 아닌 나의 기대가 컸을 수도 있으며 나의 기준과 그의 기준은 다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운전할 때 다른 일을 신경 쓰면서도 나의 길에 가장 집중해야 하듯 관계에서 비롯된 대부분의 고민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나의 일에, 나의 길에 집중할 때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별일 아닌 듯 해결되리라는 사실이다. 관계의 답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 결국 행복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제가 SNS에 빠져 살던 적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업로드되는 친구들, 이웃들의 소식과 카카오톡의 프로필이 바뀌는 것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정작 제 삶의 알맹이를 채우는 시간은 쏙쏙 빼먹고 있더라고요. 비교의 늪에 빠지는 것은 덤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면에 꼭꼭 담아두니 결국 열등감과 불행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른 채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 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에서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인스타그램은 지우고 블로그는 제 전용 일기장으로 남겨뒀습니다.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가니까 감사가 넘치고 매일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너무 배려하느라 나를 버려두고 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며 그래서 다시 나를 사랑할 기운이 돌 수 있도록 따뜻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한히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수나 큰 실패를 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단단한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우의 책 읽는 라디오. 오늘의 책은 유해한 것들 속에서 나를 가꾸는 셀프 가드닝 프로젝트 김우주 작가의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였습니다.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기에 오늘도 나를 정성껏 가꿔 나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